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5일 달콤한 목요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시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오늘자 신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면에 서학개미 국장에 돌아오면 양도세 면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 세제 지원 발표하며 시장 개입했습니다. 환율 브레이크 걸렸어요. 이런 모멘텀일까요? 국내 주식 1년 이상 보유 조건 개미 환 해제에도 새 혜택 주겠다는 것이죠. 위안당국 달러 매물 폭탄, 환율 33.8원 급락한 1,449원 됐습니다. 1,449원 많이 떨어졌죠. 예. 말씀드렸죠. 예. 1,500원대에서 라운드 피겨. 환전할 결심했죠. 예, 이제 된 것 같아요. 환전할 결심을 새롭게 세운 것 같아요. 시그널이죠. 늘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언젠가 빚 탕감해주겠지 버티면 안 갚는 저신용자라고 합니다. 예. 채무조정 후 폭풍, 대출 연체한 차주 1년 새 5만 4천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5만 4천 명 급증했다고 하네요. 연체자들이. 신용, 사명 등 정책, 도덕적 해이 키웠다고 합니다. 정말 개인적인 평가죠. 네. 신용 점수 400점 미만 채무 불이행자가 늘어났군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중국 위안화 가치 12개월 내 최고라고 합니다.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1달러에 6위안이라고 하네요. 초읽기였습니다. 중국 내수 진작에 올 3.7% 상승했다고 합니다. 중국 위안화 환율이 12개월 만에 최저 위안화 가치 상승 절상됐다는 말이죠. 기록하는 달러당 7위안 붕괴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중앙은행 FED의 기준금리 인하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데다 중국 정부가 내년 최우선 경제 정책으로 내수 진작을 키우면서 위안화 절상이 용인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고액 자산가득 국내 주식 늘리고 채권 줄였다는, 주식을 늘리고 채권을 줄였다. 뭐 정확한 통계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을 알 수가 없죠. 예. 자, 2025년 증시 개미 투자 리포트만 3개월간 포트폴리오 보니 국내 주식이 뭐 한 3% 정도, 3% 정도 보유가 상승한 것인데,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 주식보다 국내 주식 비중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증시 조정 국면에서 비중을 늘렸다는 분석이라는 것이죠. 자, 메리 크리스마스 천사들의 합창이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공정위 닥터 나우 방지법에 원천 금지된 혁신 위축이라고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견고한 미국 경제라고 하네요. 노 랜딩 기대 커지나 연착륙, 경착륙 이런 뜻에서 로랜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마켓 인덱스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약간 하락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회사채 금리, 국고채, 환율은 많이 빠졌어요. 예. 환전할 결심이라고 그랬죠. 예. 이렇게 일면을 보겠습니다. 예. 양도세 면제한다는 강력한 개미 환해지도 새 혜택을 주겠다. 환율 급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 비탄감 해준데 저신용자가 5만 4천 명이 급증했다고 하는 소식이고, 위안화가 지금 아주 절상되고 있다.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고액 자산과 국내 주식을 늘리고 있고, 채권을 줄였다는 건데, 한 3포인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3포인트도 큽니까? 네. 그 다음에 닥터 나우법, 그 다음에 미 경제가 노 랜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면 보겠습니다. 국내 유통 빠를수록 새 혜택을 준다. 내년 1분기 100%, 3분기는 50%라 이거죠. 빨리 팔아라 이런 말이죠. 서학개미 돌아오라, 국내 시장 복귀된 양도세도 감면해 주겠다. 유통 빠를수록 세부담이 완화된다는 것이죠. 1,750만 원 매수한 해외 주식 5천만 원 팔면 수백만 원 덜 낸다는 것이죠. 달러 유입이 최대한 촉진할 목적이라는 것이죠. 대책 효과 놓고 전망 엇갈리고 있다. 코스피 강세 전망 환승 타임이다 라고 얘기하고, 실적 혜택 좋고 미 주식 신뢰가 견고한데 과연 가능할까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서학개미가 10%만 복귀해도 46조가 국내 유입한다고 합니다. 실제 새 혜택은 크지 않다는 반응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꼼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새 혜택을 받는 동시에 기존에 보유한 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경우 등이라는 것이죠. 팔고 새 혜택 받고 다시 산다. 이런 꼼수가 있었군요.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이 화랑세를 보이자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을 동시에 매수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기존 포트폴리오 비중을 유지하려는 투자자도 나올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서학개미 양도세 감면 혜택 사례를 보겠습니다. 원금이 예를 들자면은 1,750만 원 투자한 해외 주식을 5천만 원에 매각할 경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3월까지는 0원이고 4월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 건지 아니면 라운드 피겨 때문에 한 건지 환전할 결실 때문에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환전할 결심 이게 이제 더 떨어질 확률이 크겠죠. 이제 하나의 그 분기점 일종의 그 공매도 같은 경우죠. 강하게 치고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 출생아 16개월째 올해 25명만 넘을 듯합니다. 유통이 임박한 편의점 김밥 앱에서 싸게 산다는 것이죠. 정부 국민불편 민생 규제 개선 소비 기한이 임박한 임박식품 실시간 확인 고령층 민원서류 현접 발급 무료라고 합니다. 과거 뭐 저는 기억하는데 윤이 그랬죠. 윤이 좀 유통기한 지나도 좀 싸게 이렇게 주는 게 그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사실 다르고 다르죠. 이렇게 된다면 하루라도 유통기간이 임박한 거하고 넘은 거하고 차이가 있죠. 임박하면 뭐 사실 그 기준점이 애매한데 이렇게 정책을 하는 것 같아요. 영리해요. 자, 그 다음에 정부 능력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경고장 날린 뒤 달러 매물 쏟아졌다. 이게 이제 시발점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안당국 고강도 시장 개입했다. 환율 30원 넘게 하락했다. 대한항공이 10원 떨어질 때 하락할 때 한 500억 이상 환차익이 된다고 그러죠. 환차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30원 1,500억이네요. 대한항공 입장에서 항공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그만큼 30원 떨어지면 엄청 수출 기업에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죠. 수익 기업입니까? 어쨌든 그 정부 능력 보게 될 것이라 경고장을 강하게 날렸어요. 경고. 옐로 카드를 날렸습니다. 원화 약세 강력한 의지 발현이다. 과거 개입과 다르다. 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50억 불 이상 투입해 환율 낮춘 듯하다는 추정치가 나왔어요. 50억 불이면 얼마입니까? 개입 효과 놓고 엇갈린 전망 시장의 완승 상승이다 꺾였다 이렇게 나오지만 개입 동안 관리는 지속이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1,450원 밑으로 내려갈지가 촉각이죠. 가장 크죠. 여기서 어떻게 기업들이나 이게 이제 일시적 충격인지 원화 하락세는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분기점으로 해서 일시적인 충격인 건지 어찌 보면 이제 주식으로 따온 아름다운 조정인지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자, 내수 진작이 다급한 중국 위안화 절상 용인했습니다. 위안화 가치 15개월 내 1년 3개월 최고라고 합니다. 수출 기업에는 악재 지반 소비를 촉진한다. 그렇죠. 골드만 위안화 25% 저평가됐다고 하네요. 내년에 달러당 7위안 무너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위안화 환율은 이제 떨어지지만 절상되는 거죠.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국 쪽은 좀 그러는데 중국 위안화 가치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미중 무역 갈등 완화가 맞물려서다. 여기서 중국 당국이 내년에 내수 주도 성장을 내세우면서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는 분위기다. 내년 초엔 심리적 저항선 위안선이 깨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자, 위안화 가치 상승은 원화 약세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원화와 위안화 동조 현상 보이겠다는 점이라는 거죠. 이건 이제 시그널이죠. 역사는 선형이 아니라 환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과거 역사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시그널은 위안화하고 원화가 동조화 현상이라는 말이 과거 경제 역사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위안화와 원화의 동조화 현상. 위안화가 절상되고 되면 환율이 절상된다는 의미는 더 떨어진다는 거죠. 원화 가치가 1,400 지금 얼마입니까? 40원, 50원대니까 1,300원대까지 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떨지 모르겠어요. 내년 대미 투자 200억 불 훨씬 밑돌 것이라고 합니다. 외환시장 영향 고려, 속도 조절하고 상반기 내 기업 선정도 미지수라고 합니다. 내년 대미 투자 규모가 200억 달러를 밑돌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해외 투자 은행, IB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들과 명확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누구입니까? 네, 나왔습니다.
자, 기다리면 빚 탕감해준다. 흔들리는 신용 시스템입니다. 저신용자만 연체자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만 4천 명이죠. 명이 저신용자. 채무 탕감 흑폭풍에 상환 못한 저신용 5만 4천 명 늘었다고 합니다. 일회성 정책이라고 정책이라 부작용이 없다더니 선신성 사명, 도덕적 해이가 확산됐다. 신용점수 600점 이하 저신용자, 고신용자보다 대출 금리가 더 낮아? 고위험 대출 저리에 떠안으면 금융 시스템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서민 금융 성실 상환자 은행부터 낮춰졌다. 자, 연체 기록도 못 보는데 인뱅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비상이라고 합니다. 정부 30에서 35% 확대 추진. 상환 의지 있는 차주 판별 어려운데 연체율 건전성 악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연관된 뉴스죠. 보금자리론 금리 2년 만에 인상했다고 합니다. 0.25% 인상폭 최소화하고 있다는 거죠. 은행권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서민 실수요층 대상 정책 모기지 보금자리론 2년여 만에 인상된다는 것이죠. 주택금융공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축소되는 등 금리 인하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비용을 고려 인상폭 최소화했다고 하고 있어요. 네. 2025년 증시 개미 투자자 리포트입니다. 남석환 나오죠. 예. 용환서우, 황재수, 김동규. 자, 한마디 들어볼까요? 목표 수익률이 연 5에서 10% 현실적이다. 레버리지 투자는 레버리지와 장기전의 금물이라는 거죠. 따게 되면 2배로 따지만은 잃게 되면 2배로 잃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금지한다. 목표 수익률이 크지 않습니다. 3에서 5% 현실적이다. 인플레이션 한 3%로 잡으면 한 2% 내지 연 자산이 커갈수록 1, 2%만 자산을 지켜도 아주 훌륭하죠. 슈퍼 개미들의 투자 조언을 보겠습니다. 자, 남석관은 이렇게 나가서 저점 매수 원칙 지켜라. 급등주 추격 매수 말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용환석, 내가 잘 아는 회사 중에서 해외 실적 증가 기업을 주목하라. 자, 황재수는 EPS 상향 종목 매수 체크하라는 뜻이고요. B2는 자산의 20%만 하라.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 마이너스 10% 도달하면 손절하라. 나름대로 자기가 원칙을 지킨 거죠. 예. 이중 항체 바이오 기술 수출 CX에 주목하라. 다른 폴드 2조랍니다. 미 증시 이것도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투자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수만 가지, 수천 가지 투자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면은 됩니다. 수익이 난다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못 지키죠. 결과적으로 시장을 욕하기보다도 자신을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미 증시 연평균 수익률이 또 10%. 일확천금 노리는 건 황된 겁니다. 대박은 없다 이런 말이죠. 주식 열풍 뒤에 투자자 조급 중. 저점 매수는 투자의 기본 원칙이다. 기업 분석 없이 추격 매수 말이다. 기업 펀더멘탈을 분석해야 되는 거죠. 수익률 마이너스 20%를 가면 손 못 쓴다. 손절 구간 정해둬야 돈 지키는 것이죠. 매번 내년 반도체는 영어로 비만 치료제가 유망할 것이다. 보통 20%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패닉이 들어오는 거예요. 패닉. 마이너스 20% 되면 건들 수가 없습니다. 20%까지 될 때까지 이제 견뎌냈죠. 거기서부터 이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상승할 경우도 간혹 있지만은 한번 추락하는 것은 끝없이 추락하죠. 그래서 빨리 선을 쓰는 게 좋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에는 21선 중요하게 보겠죠. 근데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20% 손실 땐 망설이면 안 돼. 팔아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레버리지 투자는 안 되고 10%, 5%, 10% 수익률이면 엄청나다 하는 것이죠. 반도체, 비만 치료제. 자, 21선을 지켜라. 이렇게 연관이 다 되는 것 같아요. 반도체에 꽂힌 자산가들 원픽 삼성전자. 원픽 하나를 찍는다면 삼성전자다 이거죠. 고액 자산가 포트폴리오 분석해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 투자 비중이 확대되고 이번 달 삼성전자 순매수였습니다. 당연하죠.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가 말이죠. 반도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쉽게 쉽게 접근이 안 됩니다. 이게 수십조 원이 들어가고 원천 기술도 있고 설비 투자만 해도 상상 외입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 AI 시대에 알고 있죠. 전력 중요한 게 이제 칩이죠. 칩. 아직 아주 기초적인 좀 제작도 랜더보다도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AI의 쌀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인간으로 한 쌀 필요한 다른 것도 많이 먹지만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투자 유망 투자처는 AI 고배당주 꼽는 개미라고 합니다. 환경, 바이오주 놓고 의견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닥터 나우 원천 금지보다 세하고 그다음에 조세보다 매우 낮다. 사회적 합의 민주정보통신부 강인철 물러지 타입의 정치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예상보다 견고한 미 경제라고 하네요. 예상을 어떻게 했어요? 예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견고하다, 아주 스테이블하다. 4% 성장, 로랜딩 기대 커진다는 것이죠. 4%, 대단하네요. 4% 성장. 3분기 GDP 증가율 2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일각에선 통계 왜곡이 있다. 중간에 이제 통계 블랙아웃 된 적이 있었죠. 자, 2년 만에 최고의 성장률이라고 하네요. 네. 셧다운 통계 왜곡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셧다운 동안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미 성장은 관세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럽, 일본과 달리 나홀로 호황이다. 트럼프 정책 기조에 힘실을 듯. 일각에서는 4분기 성장세에 끊길 수도 있다는 거죠. 무역 적자 예상보다 줄고 지출 증가됐다. 추정치 향후 조정 가능성. 자, 이게 이제 우리 트럼프 발보다도 이게 더 우선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근거를 보면은 무역 적자가 예상보다 줄고 지출이 증가됐다. 지출이 증가되고 추정치는 향후 조정 가능성이 있다. 왜요? 셧다운 통계 왜곡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장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는 것이죠. 정재환 인하대 정책과 교수는 이번 성장세 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미국 통상 정책이 수출을 늘리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 수출이 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울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개인 소비 지출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깜짝 성장에도 금리 인하해야 하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인하해야. 자, 국제 뉴스입니다. 탄소 규제로 공장 다 뺏길라. EU 철강 화학 보조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가격 오르자 기업 부담 규정 수준 때 규정 준수할 때 비용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집트 4,500년 전 태양엽에 복원했답니다. 와우. 베네수엘라, 미국 베네수엘라 긴장되고 있습니다. 금은동 동시. 요게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 때문에 긴장 고조되고 있어요. 이 시그널이죠. 이런 영향도 있네요. 금은동 또 최고가라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금은동이 최고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 중국 반도체 추가 관세 18개월간 보류하겠다. 추가 관세. 비시장적 정책 펼쳐 비판했지만 관세 0% 휴전 협정 이어가기로 했다는 것이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2027년 18개월간 보류했다. 중국과 무역 정쟁 휴전 합의를 이어가려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은 23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업스타인 전용기 8번 탑승했다고 합니다. 업스타인 문제가 아직도 있어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자, 프라이스로 나왔네요. AI 전기차 호황 사각지대 납 가격 제사라고 합니다. 납에 대해서 나왔어요. 납. 조달청 그러니까 톤당 2천만 원 주간 판매 한도까지 일시 소진하고 있다. 깻잎, 상추, 껑충 뛰었어요. 깻잎, 상추. 삼겹살이 아주 좋죠. 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뼈. 삼겹살이 가장 비싼 거 광주라고 하는데요. 대전. 시멘트 제조업과 40%가 유연탄 오르면서. 자, 현대차 자율주행 기술 가속 정일선 포티 투자 SAW 이렇게 나오네요. 현대차 첫 여사장 진은수, 현대오토 고려아연 미 고려아연이죠. 미 11조 재련소 건설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것이죠. 오디세이 산업부 제조업 AI 신한은행 AI 중소 사업을 투자인지 빌려준 건지 모르겠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미 혼다 설립한 미 배터리 공장 매가 600조 용인 클러스터 투자에 반도체 투자 외부 자금 필수라고 합니다. AI 기본 내다시한 기업들 아우성. 노을 유니버스 외국인 K컬처 허브로 도약해야 된다. 정보 유출 신한카드 분당 긴급 점검하겠다는 말이고요. ABL
다중 항체로 글로벌 신약 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이중한 ABL 이제 광고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웨어러블 AI 의료 기술로 병원 밖에 환자를 질환 예측할 수 있다. 뭐 회사입니다. 엔비디아 인정한. 이건 이제 돈을 받고 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내년 6,000피 도전. 용룡이 하늘을 나누사. 뭐 6,000피 증시부가 기록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경고 나서자. 해외 주수 일단 한번 꺾긴 하는 그래서 넥스트레이드 내년 700개 종목을 확대할 거라는 소식이네요. 자, 버핏이 찍은 UHN 부진, 버핏이 찍었다. 리스크 해소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대표적인 거죠. 매출 늘었지만 영업이익 방토막이다. CEO P사 의료지 급등 겹 악세 P사 되는 내년 보장 범위 조정 가입자 CEO도 조심해야 되겠어요. 오, 어떻게 자 손에 맞고 상승장 따른다. 배당주 약점 이렇게 들었어요. 자 올해 미 ETF 역대급 호황 자금 1조 4천억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 역대 ETF 호황. 월가 테슬라 로보택시의 2022년 시총 가능하다. 테슬라 로보택시 자꾸 띄워주네요. 미국 GDP 호조 소식에 비트코인 관련주. GDP 호조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 관련주 하락했다. 사우스웨이트 이익 42% 줄어든 미항공 소식입니다. 자, 테란노 일대에 30% 증축 허용, 리모델 활성화 관련으로 지정하고 있다. 여기 이제, 이게, 테라노죠? 영산. 여기 이제, 우리 사무실 부분이 돼서, 역삼역에서, 테라노 리버들 활성화. 여기에 강남역, 역삼역이 지금 몰려있죠. 여기 고바인데, 포스코 사거리. 여기가 이제 또 개발되지 않습니까? 이쪽에, 현대가 들어서고. 여기까지 쭉 이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게 30% 중축 허용하겠다는 것이죠. 자, 서울시가 테라노의 일대 도심 업무 지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설계 없이 기존 건물을 보강하고 최대 30% 중축을 허용한다.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을 기대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이 지역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수원역 철도 유지,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 자, 초당적 행정수도 세종합법도 등록되고 있습니다. 가습기가 나왔죠. 정부 주도하겠다. 김용윤 탐스톰을. 오페라부터 발레, 클래스까지 유럽의 겨우 따뜻한 선을 보이겠다. 연극이기만 하는 시인 관객 모시는. 자, 혁신기업 아이로봇의 그룹 머라이 캐리 캐럴 연금 나서 들어봤는데요.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환율 대책 필요하지만 경제 체질 개선 없이 모두 미봉책이다. 두 번째, 수십억 연봉의 첨단 반도체 공정 중에 넘어갈 기술자들 이게 간첩죄랑 산업화 스파이죠. 친여 단체도 반대하는 이틀만법. 이제 당시에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가 크리스마스를 맡고 있어요.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마시고 뭐 그렇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올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See you tomorrow. 안녕.